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평소 한국 비난에 앞장서던 일본 산케이 신문도 한국의 대응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산케이 신문은 5일 한국 감염 경로 9할 파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대량 검사와 감염자의 행적을 철저하게 추적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의 증가세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달 2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회담한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한국의 대응에서 배우고 싶다. 경험을 공유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청와대의 발표를 전하며 문 대통령이 2월 하순 이후 16개국 정상과 전화회담을 했는데 한국의 방역체계를 모델로 꼽는 이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산케이는 감염 확대가 진정되지 않는 구미 각국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4에서 6시간의 감염 유무를 판정할 수 있는 한국제 진단키트라며 한국의 키트 등의 수출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나라는 100개국을 넘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진단키트 제조업체는 한국에 확진자가 한 명도 없던 1월 초순부터 개발에 착수했고 당국은 1년 반 걸리는 허가 심사를 전염병 유행 시에는 2주로 단축하는 긴급 사용 승인 제도로 지원했는데 이는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 확산을 겪은 후 생긴 변화라고 평가했다. 산케이는 한국이 진단키트를 활용해 신속하게 검사하고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소개하고서 감염자는 1만 명을 넘었으나 6천 명 이상이 이미 완치해 감염 확대는 눈에 보이게 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문은 대구에서 감염이 확산할 때 감염 의심자의 자택 등이 있는 곳을 찾아간 검진팀이 이동검진을 하는 등 공격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한국의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가 화제가 되면서 각국이 도입한 사실이나 최근에는 워크스루 검사 방식까지 도입한 것도 함께 소개했다. 감염 확산 초기에 병상이 부족해 자택에서 대기하던 환자가 사망한 후 당국이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구분해 대응하는 시스템을 고안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달 3일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검사, 추적, 치료를 충실하게 한 결과 의료 붕괴 상황을 막았다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보도한 바 있다. 이 신문은 보건당국이 카드 사용 기록과 휴대전화의 위치정보 시스템 기록 등을 활용해 10분 이내에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특정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당국이 외출을 금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외출을 자제해 감염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 안정 찬나 때도 역전되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코로나19 피해가 큰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수그러드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제는 일본의 확진자가 급증하며 정부가 긴급사태 선포를 눈앞에 두었다. 미국은 확진자가 33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는 1만 명에 육박했으나 아직도 정점을 찍지 않았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당국자들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가 가장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 안정 찾나 했더니 일본 긴급사태 선포 눈앞. 통계 서비스 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6일 오후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127만 4,346명으로 100만 명 선을 넘긴 이후에도 가파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사망자도 6만 9,480명에 이른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의 감염자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다. 미국의 확진자는 33만 6,830명, 사망자는 9,618명을 기록 중이다. 스페인은 확진자가 13만 1,646명으로 이탈리아보다 많지만 사망자는 이탈리아가 1만 5,887명으로 스페인을 앞섰다. 독일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10만 123명, 1,584명을 기록 중이다. 프랑스는 확진자 9만 2,839명에 사망자 8,078명으로 공식 집계로만 보면
발원지였던 중국보다 다른 국가들의 피해가 더 큰 실정이다. 그나마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신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채 며칠째 유지된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스페인의 신규 확진자 수는 많을 때 1일 8,000명대에 이르렀으나 이달 들어 서서히 줄어들며 지난 2일 7,947명, 4일 6,969명에 이어 5일에는 5,478명까지 내려왔다. 지난달 21일 6,557명까지 치솟았던 이탈리아도 지난달 30일 이후 4,000명 선을 유지 중이다. 5일 이탈리아의 신규 사망자 수도 525명으로 지난달 20일 이후 가장 적다. 미국은 전체적으로 볼 때 여전히 신규 확진자 증가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파르지만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뉴욕주에서 신규 사망자 규모가 처음으로 감소해 기대감을 키운다. 하지만 낙관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고 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4일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백악관 브리핑에서 현 상황을 1, 2차 세계대전에 견주며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가 가장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이비 벅스 미국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지난 4일 브리핑서 뉴욕, 디트로이트, 루이지애나 등 핫스팟 3곳의 경우 앞으로 6에서 7일 내에 사망자가 급증세를 보일 것이라며 식료품점이나 약국도 가지 말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만 해도 상대적으로 감염자 수가 적었던 일본은 뒤늦게 환자가 폭증해 급기야 긴급 사태를 곧 선언할 전망이다. 일본은 6일에도 신규 확진자가 362명 늘어나며 사흘 연속 증가세가 300명대를 기록했으며 특히 전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 사태를 선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며 이르면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 여왕 이례적 대국민 연설 존슨 총리, 병원 입원. 5일 영국에선 세계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보리스 존슨 총리가 결국 런던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총리실은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열흘이 지나도록 미열 등 증세가 사라지지 않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응급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으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에 영국 여왕은 이례적으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단결과 극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특별 메시지를 발표한 것은 1997년 며느리인 다이애나 왕세자빈의 장례식 직전, 2001년 걸프전 개전 당시, 2002년 모친인 왕데뷔 별세 당시 등 3차례뿐이다. 여왕은 이날 TV 등을 통한 대국민 연설에서 2차 대전 당시였던 1940년 여동생 마거릿 공주와 함께 한 대국민 연설이 떠오른다면서 모든 사람이 이도전에 응전한 방식에 대해 나중에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 후세는 우리가 아주 강인했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충제 효과 주장 속 트럼프의 말라리아 치료제 권유 발언 논란. 이제 전 세계인의 관심은 치료제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치료제만이 결국 이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도 5일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말라리아 치료제 유사 약물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복용을 권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백악관 브리핑서 나는 의사가 아니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이를 게 뭐가 있느냐. 사실 일부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코로나19에 대한 효능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하라고 권했다. AP통신은 팩트체크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약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의 보건 전문가들조차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호주에선 구충제 이버맥틴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48시간 이내에 죽인다는 세포배양 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화제가 됐다. 호주 모니쉬 대학 생의학 발견 연구소의 카일리 웨굿 스태프 박사는 항바이러스 연구 최신호를 통해 세포 배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버맥틴에 노출되자 48시간 안에 모든 유전 물질이 소멸됐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세포 배양 실험에서 나온 결과여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는 임상시험이 필요하다. 너무 겁내지 말라며 시민들 어르는 일본 언론들. 일본 언론은 긴급사태 대상 지역이 돼도 시민들의 외출을 강제로 금지하거나 철도, 도로 운행을 중단하는 등의 도시 봉쇄는 아니다라며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마이니치와 니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은 시민들의 외출을 자제하고 대규모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료품과 의약품 매장, 은행과 같은 사회 기반 시설에 준하는 사업장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도로와 철도 운행 또한 유지된다. 하지만 지자체에 주어지는 강제 명령권은 시민들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한다. 긴급사태 대상 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이 의약품, 식료품 판매, 토지 사용 및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의약품과 식료품 생산, 유통, 판매 업체에게는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거부하면 관련 물품을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식료품을 매점 매석에 숨겨놓으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자체가 임시의료시설을 지을 때 필요하면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행정 역량에 따라 1개월 동안 각 지역 시민들의 반응은 다르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지자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전염병으로 인한 긴급사태인 만큼 경제적 타격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